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오늘은 이제 원전 850조 연기금 투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과연 850조에 달하는 연기금 투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도 투자하는 원전 저평가 대장주는 과연 무엇인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850조 원에 달하는 이 세계 3대 연기금이 뭐한다? 삼성전자의 아리백을 고려하라 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자, 보면은 아리백이 뜨거운 이슈로 이게 최근에 뭐 우리 그 토론회, 대선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리백을 뭐 고려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아리백이 뭔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 대충 얘기한다고 하면은 캠페인이죠. 그래서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뭐한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캠페인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라 돼 있습니까?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850조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이 뭐 한다고요? 고려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라 아니에 고려라는 거 생각을 해보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아리백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 3대 연기금이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보면은 자, 뭐라고 합니까? 자, 탄소 감축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백을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탄소를 니네가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자, 니네가 이제 한국 탄소기업 투자 안 한다. 글로벌 연기금 탈탄소 압박 빨라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사회 탈탄소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도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의 탈탄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니네가 지금 탈탄소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그 탄소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탄소 배출 감축 전략과 지난 5년간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이 충분하고 보는지 질문하면서 과거에 우리 뭐예요? 지난해 1월에는 석탄 발전소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전력 투자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뭐냐고 하면은 니네가 탄소에 대한 이 투자 아니면 이 탈탄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너네한테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표현하면 이거는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빨리 제발 이것 좀 뭐해라 해결해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서 지금 기업 뭐랍니까? 국내 대기업 10곳이라고 하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제 SK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뭐 해야 된다? 탈탄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고 하면은 얘네가 지금 또 뭐라고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기업 10곳의 탄소 중립 경력을 뭐 하겠다? 간섭하겠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얘네 연기금을 지금 투자를 하기 싫은 게 아니야. 투자는 너무 하고 싶어. 850조 원에 달하는 자금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막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희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맞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너희 한국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하고 싶은데 니네가 이걸 안 하고 있잖아. 제발 좀 해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만 제대로 이것만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850조 전체적인 자금이 몰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뭐한다? 경협에 대해서 간섭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본다고 하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넷째로 자, 경영 간섭을 하겠다. 넷째로가 탄소 중립이죠. 경영을 향한 큰 손의 압박이 시작됐다.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용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뭐 아까 쭉 나왔죠.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대 행동에 나서겠다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 간섭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고 하면은 어찌 됐든지 이 8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가진 이 연기금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받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러면은 지속적인 투자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받으려면은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제로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동시에 얘네가 지금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뭔 얘기하냐?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냥 간섭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고 하면은 얘네가 이제 지분을 확대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경영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분 확대를 해야지만 공격적인 공격적인 경영 간섭이 가능해요. 물론 지금도 뭐 지분이 얘네가 작은 건 아니에요. 얘네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이 1.6%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쟤네가 0.6인가 0.7%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적은 지분이 아닙니다. 적은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경영에 간섭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분을 확대를 해야겠죠. 그럼 이러나 저러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의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연기금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영 간섭을 하더라도 투자해야 되고 얘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탄소 중립을 안 지키니까 어쨌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경영권을 확대하든지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APG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액 대비 탄소 뭐 이거 쭉쭉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뭐 하고 있는데 너희는 삼성전자도 뭐 한다? 아리백 가입도 탄소 중립 선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이거라도 해달라 라고 지금 얘네가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 기업 10곳을 추려서 주주행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충분한지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보냈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리백 가입 등을 고려해달라고 볼 수 있다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 얘네가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아리백 고려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말이 좋아서 서한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지. 여기 뭐라고 했다 했어요. 지금 박 이사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주주행동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10월 뭐 했다? 지난 한국의 대표 기업 10곳을 추려 주주행동을 시작하겠다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주행동을 하겠다 밝혔다는 거는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다. 할 거다. 경영권 간섭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통보 뭐야? 경고? 일종의 경고? 경고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뭐 사전 경고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어찌됐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뭐라 했어요? APG가 이제 이 경영 간섭이라든지 이 뭡니까? 탄소 제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리백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계속해서 참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얘네가 요구하는 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네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늘 얘기했죠. 수소 테마라고 해서 모두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풍력 테마라고 해서 모두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산 관련 테마에서 모두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APG가 이 대기업을 토대로 넷제로, 탄소제로, 아리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자? 과연 얘네가 어떤 식의 간섭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APG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를 강요할 것인지, 그런 그 방향성을 알았을 때 앞으로 대기업들이 어떤 식의 투자를 진행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자,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뭐한다?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다? 원전을 포함한 EU 그린 텍소노미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예요? 원전을 포함한 상태 EU 그린 텍소노미가 뭐가 된다? 탄소 중립 추구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 여기 사실 뭐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 콕 집은 게 뭐예요? 원전을 포함했다. 최근에 원전을 포함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원전 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또 봤더니 뭐야?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죠. APG가 뭐야? 주주총회에서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가 탄소 중립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선 해외 기관 투자가도 뭐한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포함시킨 EU 텍소노미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어쨌든 해외 투자 기관들도 뭘 본다고요? 원전을 포함시킨 EU 텍소노미. 그러니까 지금 뭐 그전에도 EU 텍소노미에서 최근에 뭐 원전을 포함시킨 게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포함된 만큼 원전이라는 게 더 핵심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 이 주주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기준이 뭐가 된다? EU 텍소노미지만 여기서 이제 원전을 기준으로 갈 확률이 높다. 원래 이제 아리백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친환경 뭐 이런 쪽이겠죠. 아리백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재생에너지, 그래서 석유와 화석 연료 대신에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뭐 풍력, 수력, 지열 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뭐였다? 최근에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원전을 포함한, 그러니까 굳이 원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다는 거는 이 추구 기준이 원전 포함이라고 얘기한 건 원전에 대한 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기업들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원전 관련되어 있는 텍소노미를 기준으로 어떠한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줄줄이 원전을 포함한 어떠한 원전을 포함한 기준을 가지고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여기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전 세계가 원전을 포함한 상태로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뭐합니까? 원전을 제외한 K 텍소노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텍소노미라는 다른 나라의 텍소노미와 다르게 그 혼자 이 한국 K 방역 KK를 갖다 붙여서 뭐였냐고 하면 원전을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뉴스가 나오는 게 뭐야? 지금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이렇게 뭐 원전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결국 뭐 외국의 연기금의 눈치를 보면서 EU 그린 텍소노미 정책을 따라가는데 이게 원전을 포함한 이 기준을 가지고서 나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자꾸 탈원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탈원전이라는 것에 대한 이거 탈원전을 뭐 지금 백지화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뭐 EU 그린 텍소노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따라서 그 원전에 대한 뭘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거 허용 안 해주고 K
K 텍소노미 하면서 원전 제외, 원전은 반대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 뭐가 됩니까? 대기업들도 그냥 줄줄이 같이 그냥 대기업들도 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 때문에 투자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을 못해, 투자를 못 받아, 뭐 못해, 그러면 그냥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10개의 대기업, 그 다음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뭉쳐서 으쌰으쌰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진짜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뭐가 된다. 우리나라 K 텍소노미 재조정 탄력 받나?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결국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 우리나라의 이 K 텍소노미 놈이 이 재조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원전이란 거예요. 원전. 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다른 나라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탈원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원전에 대한 이걸 우리도 포함시키고 뭐 제대로 진행시킨다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누렸던 원전들이 다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두산중공업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원전 관련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 이미 최근에 이슈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원전이 제외됐고 이 탈원전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 뭐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이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탈원전, 원전을 제외시켰던 이유, 이게 이슈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뭐냐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겁니다. 자, 환경부 장관도 뭐라 K 텍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 사회적으로 논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어떤 논의냐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가 바로 이거예요. 탈원전의 발목이 하는 게 뭐다? K 텍소노미 방사선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원자력 배제된 K 텍소노미 확정, 원전 수출 경쟁력 뭐 아까 우리 하는데 뭐 때문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방사선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방패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뭐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그 원전을 강력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투자한다든지 포함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발목 잡는 게 뭐다? 이 방패물이고 방사선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나오죠.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연합이 텍소노미 원전을 포함시킨 초안에는 폐기물 처리 부지약, 뭐 안전계획 수립, 자금 조달 계획 여부 등 강한 조건이 붙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방사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패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였다? 원전을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나라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원전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K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뭐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뭐 이런 식으로 원전 관련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는다? 방패물 관련된 이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방패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아서 미리 선점을 해 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뭐다? 이 K 텍소노미의 이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한 이 정책으로서 방패물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위드텍 차트만 봐도 어때요? 차트만 봐도 상장되고 올랐다가 이제 바닥으로 하방 다지고 있죠. 그래서 15,000원 정도의 바닥을 좀 다지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보면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으로 주가 후풍 분화하는데 얘 보면 뭐예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와 계약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톱티어 반도체 기업의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 중이다. 이미 위드텍이라는 기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대기업,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대기업들 위주로 아니면 이제 글로벌 톱티어 반도체 기업에 뭐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대기업과의 연관관계도 있고, 그리고 위드텍이 최근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뭐예요? 위드텍 같은 경우는 텍소노미 원전 핵심 방패물 관리 기술 개발했다. 그래서 원전 텍소노미 기준 충족 위에 방패물 안전관리가 핵심. 아까 얘기했죠. 이 원전 텍소노미 우리나라 K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방패물이 어떻게든 이게 처리가 되고 여기에 대한 핵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관리 기술을 개발했고, 국책과제로 핵정 분석 설비 개발 중 원전 해체 효율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밀 측정 전문기업 위드텍이 원전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위드텍은 한국 투자하면서 국책과제 해갖고 이동형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설비 개발을 통해 원전 현상에서 즉시 방사성 폐기물을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해당 기술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현장 분석을 가능케 해 분석진에 따른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를 축축하죠.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U 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시키는 조건이 방사성 폐기물의 완전한 관리인 만큼 해당 기술은 K 텍소노미의 원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네덜란드 연기금 APG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고, 삼성전자가 아니죠.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를 받고 싶고, 근데 여기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소 제로라든지 이런 RE100 가입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PG가 원하는 게 뭐예요? APG가 원하는 게 최근 원전을 포함한 이 EU 그린 텍소노미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굳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뉴스처럼 계속 강조하는 게 원전이야, 원전. 계속 이제 이야기한 게 원전이라는 거고, 그린 텍소노미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원전이란 거. 그럼 이 원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도 진행을 하고 싶겠지. 이런 원전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진행하고 싶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정책이 이게 강력한 만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K 텍소노미의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한 강력한 기술,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한 필수 기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핵심 기술이 위드텍이 가진 방패물 관리 기술, 위드텍의. 그래서 위드텍이 이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테슬라가 너희 착한 원료 안 쓰면 거래 끊겠다 옛날에 얘기해가지고 뭐 했냐고 하면은 얘네가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일본 파나소닉 등이 세계 유수의 배터리 업체들은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원료 구매 단계부터 친환경 제품 착한 원료를 쓰기 위해서 공급망을 새로 짜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번에 얘네가 혹시나 APG의 발언 때문에 이런 착한 원료처럼 이런 탄소 제로에 도움되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좀 써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도 위드텍이 대기업들을 대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는데, 얘는 또 이제 방패물 관리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대기업들의 사랑을 더 받지 않을까? 라는 게 또 좀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드텍은 어차피 차트가 또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사실 15,000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무너질 자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정말 충분히 25,000, 3만까지 열린 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위드텍이다. 오늘 위드텍을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